네, KT의 차기 최고 경영자 후보에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을 맡고 있는 윤경림 사장이 낙점됐습니다.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추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비토했던 인물이어서 최종 선임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윤경림 사장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민간 기업인데 비록 KT가 거대 기업이긴 하지만 네. 뭐 정치권, 국민연금 정말 이 CEO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언론 보도도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비토를 했는데 차기 CEO 후보 윤경림 트랜스포메이션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네. 우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63년생이고요. 사실 이제 서울대 이제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이제 석사를 받았는데 경영과학 석사를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사는 이제 경제학 박사를 하기로 이제 취득을 하셨죠. 예.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사실 이제 KT 정통면은 아닙니다. 이게 처음 입사했을 때 LG데이콤 그러니까 지금의 LG U+의 전신이죠. LG데이콤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로통신 지금 SK 브로드밴드죠. 이렇게 여기를 거쳐서 KT에 입사하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통신 3사를 사실 다 거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 쪽에서는 굉장히 일각이 있으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이제는 KT그룹에서 미래융화 추진실장을 맡아서 뭐 다양한 미래 먹거리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재밌는 게 나갑니다.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해서 CJ그룹 미디어 쪽으로 이제 이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거기 계시다가 다시 또 KT에 들어오고요. 근데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이제 현대자동차의 쪽으로 다시 한번 또 입사를 하시죠. 그러다가 다시 또 KT로 온 거예요. 21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제는 트랜스포메이션 부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장급이죠. 이제 사장이 되셔서 지금까지 계시는데 그래서 약점이 뭐냐면 정통 KT맨이 아니다라는 이게 약점이 있습니다. 아, 정통 KT맨이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입사는 했지만은 계속 중간에 두 번 왔다 하면서 이번에 세 번째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점으로 지정했던 것이 정통 KT맨이 아니다라는 약점이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요. 사실 지금 이 새로운 사장이 굉장히 그 다른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신사업을 굉장히 주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연 확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윤경림 사장이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는 이번에 이제는 내정이 된 거죠. 이제는 새로운 CEO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인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경험은 굉장히 많네요. 네. KT 정통맨은 아니지만 현직 KT 사장이고. 이 최종 이사회에서 이렇게 추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뭐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데 반대를 좀 했었고 또 여당의 과방위 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 추천 처음에 4명 후보로 올려놨잖아요. 그중에 이제 윤경림 사장도 한 분이지만 4명에 대해서 뭐 너희들끼리 다 시체말로 해먹느냐 뭐 이렇게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이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은 사업 수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CJ 미디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실제 이제는 사장으로 복귀한 이후부터 CJ하고 뭐 현대자동차하고 사업을 또 같이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능력은 탁월하게 이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좋은 점수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게 그 전 이제 사장이죠. 지금의 사장이 구현모 KT 뭐 연임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포기한 이유가 사실 정치권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정부에서 세운 사실 어찌 보면은 전 정부에서 사장으로 내줬던 구현모 KT 대표다 보니까 이분이 연임한다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 굉장히 반대를 했고 특히 대통령실에서 목소리를 낼 정도로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임이 안 됐죠. 그럼 새로운 사장을 이제는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 사장이 이제 내임이 된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윤 사장이 언제 KT로 돌아왔느냐? 바로 이제 구현모 KT 대표가 불러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구현모 사장 아바타다. 아바타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 정책 이어갈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뭐 어차피 뭐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지만 그래도 민간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치권 아니면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센 기업이 KT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게 이제는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뭐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여당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여당 의원 5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돌려서 인사를 한다. 말 그대로 뭐 돌려서 CEO를 낸다 그러면은 내부적인 어떤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내부적인 카르텔. 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대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네. 굉장히 지금 압박이 너무 세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윤 사장이 이제 후보로 추천돼서 바로 뭐 지배구조 개선 뭐에 좀 주력하겠다 뭐 그런 거를 좀 내놓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딱 사장으로 내정됐는데 이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판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유 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소유 분산 기업의 문제가 대통령실에도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 분산이 뭐냐면은 특정한 개인이 없습니다. 대주주가 없어요. 이게 소유가 다 분산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요.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그 KT의 경영진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요. 그럼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카르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해결하겠다. 이번에 이제 사장이 되면 이런 소유 분산 기업의 문제도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뭐 KT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금융지주사들이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목소리가 나와 있는 상태고 뭐 차트 보듯이 지금 지분 구조를 본다 그러면요. 국민연금이 대주주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이제 셀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가장 목소리가 세고 현대자동차 나오고 현대모비스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4.69, 3.10 이렇게 나오는데 7%가 넘어가요. 근데 문제가 국민연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대 주주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서 만약에 국민연금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새로운 사장이 돼서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국민연금이 이제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국민연금을 쫓아서 반대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주총에서 표 대결이 그렇죠. 벌어지면 윤경림 사장이 CEO로 확정된다는 게 보장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국민연금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국민연금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한금융지주에 보면은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에 반대하는데 이 기업들이 그대로 국민연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없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영향력이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이 반대한다 그러면 쫓아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가 있어요. 원래 현대차와 신한금융 지분의 상당 부분은 KT와 나누어 갖는 서로 교환해서 가진 거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상당히 원군일 텐데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쉽게 그 원군이지만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거다. 그렇죠. 이번에 그 자사주 서로 이제 교환했던 거는 윤경림 사장이 와서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한 사실 우군이에요, 본인들한테는, 윤경림 사장한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지금 국민연금이 걸려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거든요. 국민연금 니네 스튜어드십 코드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니네 존재 가치가 없다. 이래버리니까 국민연금도 사실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들 현대차나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말고 소액주주를 외국인 지분들이 이제 훨씬 많잖아요. 많죠. 이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불만인 게 지금 뭐 카페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불만이 많냐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에요. 왜 간섭하느냐? 이렇게. 그렇죠. 왜 간섭하냐고. 주가 잘 오르고 계속적으로 지금 뭐 배당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오른 상태였는데 아니 이게 지금 구사장에 대한 연임 서조 딱 끊긴 그때부터 그냥 추락하기 시작하거든요. 일격을 맞은 거죠. 지금. 왜냐하면 그 전 KT의 정말 개인 투자자를 봤을 때 배당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배당도 잘 주고 실적도 잘 나왔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실적주의가 계속적으로 좋은 추세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CEO들이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구사장에 대한 연임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왜 잘 나가는 기업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압력을 넣어서 연임도 못하게 하고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면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주들은 사실 지금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지분이 많은데 외국인들은 아직 의사 표시가 좀 없죠. 없는 거죠? 예, 예. 아직은 외국인 지분에 대한 외국인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개인 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개인 소액주주가 57% 넘어가기 때문에 과연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도 사실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장을 본다고 하면 관전할 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SM도 그렇잖아요. SM도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보면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했지만은 주가가 그렇게 뛸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죠. 그것도 그렇고 K2도 마찬가지예요. KT는 좀 주주들이 억울해요. 너무 주가가 떨어지니까. 재밌는 것보다 지금 가슴이 지금 쓰라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어떻게 소액주주를 움직이냐에 따라서 아마 또 향배가 또 주총 때 31일입니다. 그래서 31일이요? 예, 정해졌거든요. 31일로. 이제 30일 할까 31일 할까 하다가 31일로 이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그때 이제는 뭐 해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면서 신한지주나 현대차가 따라가면서 만약에 윤경림 사장에 대한 CEO 선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는 사장을 처음부터 다시?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 이사회에서 또 이제 사장에서 내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그다음에 마땅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부결된다 그러면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번에 대해서 이제 윤 사장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3년 계속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경림 사장에 대한 그 관점들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총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31일, 그러니까 지금 정해졌죠. 31일로 정해졌고요. 여기서 이제 부결한다 그러면은 선임이 이제 재춘인 되고 다시 한번 또 1인 확정해야 되고 다시 또 주총에서 포결 들어가야 되고 한참 걸리네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가결되면은 역시나 이제 3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쭉 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조금 화가 나 있을 텐데 윤경림 사장이 CEO로 선임이 최종 된다고 하더라도 여권이나 국민연금이 계속 압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통신이라는 게 정부의 인허가 사업으로 맞습니다. 아주 규제가 좀 까다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압박을 하게 되면 KT 기업에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던데요. 부담되죠. 왜냐하면 정치권에 압박 들어오죠. 무엇보다 주주들이 또 싫어하는 게 일단은 새로운 사장이 바뀌잖아요. 특히 이런 통신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연금의 영향이 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장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얘기가 빅베스입니다. 빅베스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사장이 오면은요. 부실 어떤 그 회계상을 봤을 때 마이너스 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1년 안에 그냥 다 회계상에 반영을 시켜버리거든요. 손실을 다 반영해버린다. 그렇죠. 손실 가능성 있는 거를. 과거에 사장이 했던 부실화를 일단은 내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연임 1년 차에 대부분 이제 1년 차 때 그걸 회계상에 반영시켜서 털어내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 안 나오죠. 그러네요. 회계상에 보면은. 근데 2, 3년 때부터 이제는 매출이 나오면서 실적이 나오면서 연임을 딱 이제 노리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사장이 왔으니까 이건 빅베스 분명히 들어갈 거고 1년 차 때 실적 안 나올 거고 왜 회계상에 보면은 그러면은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주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구사장이 연임이 됐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 것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는 아마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정치권에서 입김도 계속 올 것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KT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KT의 새 CEO 후보 관련 얘기와 주가 동향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